자, 반갑습니다. 구주입의 수학학원 중등강사 정충현입니다. 여러분들 2학년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보시나 매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시험이라서 많이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좀 마음 편히 이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기말고사 실전 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학습 전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연습했던 것 첫 번째, 문제풀이를 꼭 쓰고 판단하자였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내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서 당연히 실수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 보시면서 이것들이 참 잘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다음 기말고사 때 또 사전 모의고사 그리고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시험에서 꼭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실전에서. 근데 선생님 저 이 문제를 처음 봤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친구들도 다 처음 보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어진 조건들을 좀 식으로 쓰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새로운 표현 방법을 가지고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긴장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처음 봤다고 겁먹지 마시고 쓰고 표현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 심화는 기본 속에 존재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기본기 안쪽에 기본 개념 속에 다 존재하는 내용들이니 그것들을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실전에서도 꼭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알고는 했었는데 실전에서 좀 많이 긴장해서 못했어요 하시는 친구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 때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어떤 유형을 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동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문제가 총 9문제가 출제가 됐고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한 출제 유형들인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총 3문제 15번, 17번 그 다음에 23번 지금 보시면 배점이 가장 높은 3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쓰고 판단하자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5번 문항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문항 기억나실 거예요? 9분의 1, 99분의 1, 999분의 1 이런 순환소수들을 무수히 계속 더했을 때 그때 소수점 아래 24번째 숫자는 과연 누굽니까?를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이 문제가 문제에 나와 있는 식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9분의 1. 9분의 1은 순환마디가 1인 순환소수고요. 얘는 0.111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9분의 1은 순환마디가 0,1인 순환소수가 될 거고 얘는 0.010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999분의 1까지만 우리가 식을 좀 표현하고 나서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순환마디가 001인 순환소수가 될 거고 얘는 0.00100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9가 K개가 있다면 오케이? 분모 안에 9가 K개가 있다면 그 순환소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네들을 통해서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자, 9가 몇 개가 있으니 9가 2개가 존재하니 순환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1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에 또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렇다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있을 거고 여덟 번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소수점 아래 2의 배수 번째에는 1이 존재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9가 3개가 있다면 0.001 소수점 아래 세 번째, 그 다음에 또다시 001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또다시 001 몇 번째? 그렇죠. 9번째 있을 거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아닌 3의 배수 번째에 1이 존재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9가 몇 개가 존재한다면 9가 K개가 존재한다면 분모의 소수점 아래 몇 번째? 그쵸? K의 배수 번째에 무엇이 존재한다? 1이 존재한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소수점 아래 24번째 자리였어요. 그러면 24번째 자리에 1이 과연 몇 개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소수점 아래 24번째는 과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K의 배수, 자 천천히 합시다. 24번째 자리에 찾고 싶으니까 K의 배수가 무엇이 되는? 24가 되는 곳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K는 24의 약수가 되죠. 그렇다면 2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8개가 존재하니 따라서 만족하는 K는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러면 24번째 자리에 1이 나오는 순환소수는 몇 개가 존재할 거고요? 8개가 존재할 거고, 그러면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땐 소수점 아래 24번째 자리는 답이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식들을 내가 좀 쓰고 걔네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그쵸? 그렇다면 24번째 자리의 숫자를 내가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치?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식으로 표현하고 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대문자 A, B, C가 있는데 A는 짝수 2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10개, B는 3의 배수, C를 4의 배수를 10개씩 곱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문제를 풀었을 때 2의 배수를 10개 더한 거는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곱한 거는 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일단은 써보자고요. 쓰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했었다는 거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해갖고 어디까지? 그렇죠. 20까지 더해보는 것들은 우리가 식으로 다 표현하는 걸 해봤어요. 어떻게 했었냐? 2는요 2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이제 조금 생략을 할게요. 20은 2 곱하기 10까지 해서 선생님 전부 다 2가 하나씩은 곱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2를 분배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빠바바 10까지, 그죠? 10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곱셈에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해갖고 어디까지? 그렇죠. 20까지 다 곱해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고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2는요
2 곱하기 1이고 4는 그렇죠. 2 곱하기 2, 6은 그렇죠. 2 곱하기 3, 그리고 8까지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4. 그렇게 해서 20까지인 2 곱하기 10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공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선생님 앞에는 무엇이 곱해지고 있어요? 2가 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2는 적어도 몇 번은 곱해질 겁니다. 그렇죠. 10번은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2의 10제곱으로 표현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뒤에 있는 숫자들만 내가 짜르륵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표현 방법이 2의 배수를 총 몇 개? 10개를 곱했을 때 이러한 식들이 나옴을 알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대문자 뭐라고 하자? A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B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의 10제곱에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0까지 곱하는 형태가 될 거고 C는 뭐의 배수요? 그렇죠? 4의 배수 10개를 곱하는 거였죠?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0까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문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일단은 C분의 A 더하기 B의 값을 나타내시오. 그리고 A는 2의 10제곱, B는 3의 10제곱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바로 풀게요. 자, C는 죄송합니다. C분의 A 더하기 B는 4의 10제곱에 괄호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0까지 곱하는 숫자였고 A는요. 대문자 A는 2의 10제곱에 그렇죠. 괄호 1 곱하기 해서 10까지 곱하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B는요. 3의 10제곱에 1부터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분모 분자에 있는 것들은 약분이 진행이 될 거고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4의 10제곱분의 2의 10제곱 더하기 3의 10제곱인데 2의 10제곱은 소문자 A라고 이야기했고요. 3의 10제곱은 소문자 B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는요 4의 10제곱 그렇죠.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로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만나봅시다. 분명히 2의 배수, 3의 배수를 10개, 20개 더하는 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그치? 근데 2의 배수, 3의 배수를 10개씩 곱하는 것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경험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그럼 걔네들을 식으로 좀 쓰고 2가 공통적으로 계속 곱해지고 있고 2는 10개가 곱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였고 실제로 우리가 다 배운 내용에서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자, 17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를 우리가 만날 건데 실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었어요. 이 문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풀었습니다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 문제를 보질 못했다 하시는 친구들은 시간 분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문제를 보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문제를 풀지 못했더라도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하신 친구들은 어느 정도 시간 분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활용 문제니까 주어진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분하게 풀어가면서 해봅시다. 첫 번째,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0%의 10%, 그 다음에 30명 이상이면 20%를 뭐 해줍니다? 그렇죠. 할인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회원, 지금 현재 나는 30명이 안 되는 인원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30명으로 단체 신청을 할 거예요. 왜? 몇 프로? 그렇죠. 20%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단체 신청을 할 건데 문제는 뭐야? 나는 이미 신청을 했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여행에 실제로 몇 명이 올 수가 없어서 3명이 올 수 없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국에는 갈 수 있는 회원의 수대로
우리가 15명 이상 30명 미만의 단체 신청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신청했을 때 계약한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차이가 생긴 거고 더 손해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계약한 것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 더 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인원수를 X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X명 15명 이상이었고 30명 미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러나 몇 퍼센트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 20% 할인을 위해서 우리는 몇 명을 30명을 구매했었죠. 30명으로 예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봐야 되는데 1인당 금액이 없기 때문에 1인당 금액을 우리가 미지수로 좀 잡고 시작을 할게요. 1인당 A1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내가 30명 예약을 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은 단순 계산이죠. 30A가 될 건데 여기서 특별하게 몇 프로? 그렇죠. 20% 할인이 들어갈 거니까 1-100분의 20이 곱해질 겁니다. 그치? 계산하시면 얘는 24A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한 금액? 그치? 계약한 금액이에요. 나는 일단 24A를 계약을 했다고. 근데 실제에서 몇 명이 못 왔어요? 3명이 못 와서 결국에는 몇 명이 된 거야? X-3명이 됐고요. 그쵸? 그러면 실제 가는 인원수 금액과 수수료 몇 프로죠? 15%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X-3명에 일단 수수료부터 봅시다. 전체 금액, 우리가 계약한 전체 금액의 몇 프로였죠? 15%였으니까 24A의 15%, 100분의 15가 우리의 수수료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예약을 해야겠죠? 이제 예약금은요 1인당 A1인데 X-3명이 가고요. 결국에는 몇 퍼센트 할인밖에 못 받았죠? 여기선 10% 할인밖에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1-100분의 10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두 개 수수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해약 수수료와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 금액, 그치? 이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고 그게 계약금보다는 뭐 합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식으로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는 우리의 수수료 곱하기죠? 곱하기 100분의 15 수수료와 실제로 내가 1인당 A1만큼 X-3명이 갈 거고 몇 퍼센트 할인받아서 10% 할인을 받아서 실제로 더 지불한 금액까지 그게 더 뭐합니다? 큽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자 양변에 A를 나눠주시고 24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24 곱하기 정리만 할게요. 실제 계산은 안 할 거고요. 20분의 3 곱하기 X-3에 그쵸 10분의 9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변에 자유롭게 20을 곱하고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속 20을 곱해보죠. 양변에 20 곱하면요 좌변은 480이 될 거고 우변은요 72. 여기는 어떻게 여기 덧셈이죠? 죄송합니다. 20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2가 남고 18이 분배될 거니까 18x 54가 될 겁니다. 따라서 18x가 크다. 계산하시면 18에다가 넘어가시면 462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x는 18분의 462보다 크다. 이 약분이 될까요?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9분의 231이니 여기서는 내가 이제 직접 나눠봐야겠다. 231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51이니까 96에 54 9 25점 땡땡땡땡 요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x는 25점 땡땡땡땡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 몇 명임을? 26명임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인원은, 이 모임의 회원은 최소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정확한 값은 나오지는 않지만 x가 9분의 232, 25점 땡보다 크다인 건 알 수 있으니 최소 몇 명이다? 26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문제에 나와 있었던 대로 내가 조건들을 좀 식으로 표현하면서 쳐다보고 정리하고 나면요, 단순히 계산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고사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에 실전 경험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봐야지만 본인이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경험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 거고요. 이제는 그런 진짜 경험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구주입에서 만납시다.